안녕하세요. 주부의 소리의 주부입니다. 소리입니다. 주부씨 지난 방송 이후에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스마트폰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기 어색하게 앞에 멘트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주제를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많이 어색한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뭐 구별책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어색하긴 한데 근데 이 어색함을 빨리 벗길 수가 없네요.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나요? 네. 오늘 이제 얘기해 볼 주제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이 사실은 너무 대중화됐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시티폰 뭔지 아세요? 시티폰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핸드폰 같은 건데 공중전화 기지국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중전화 근처 반경 몇 킬로미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최신형 버전이었, 그 휴대용 가능한 전화기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휴대폰은 가격이 워낙 고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벽돌처럼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건 쓸 수는 없었고 시티폰을 저희 아빠가 되게 구해서 저에게 자랑스럽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불과 제 나이가 나오나요? 한 20년 전? 이렇게 되거든요. 20년 전이요? 네, 그거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티폰 얘기하시니까 또 공중전화 얘기하시니까 정말 옛날에는 공중전화 그거 쓰려고 줄 서 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집전화가 없으면 아니면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전화를 할 때 삐삐 들고 다니셨잖아요. 시티폰 전에 삐삐가 유행이었고 허리에 삐삐 차고 다니면 이제 문자로 그 뭐라 그러죠? 줄임말 해서 보내는 거 파리파리 하면 뭐 빨리빨리 뭐 그걸로 별의별 문자를 다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시티폰 같은 거는 아주 잠깐 유행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가 보편화됐고 뭐 폴더폰을 시작해서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을 안 들고 계신 분이 더 찾기 힘들 정도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크죠. 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스마트폰을 누구나 사용은 하지만 저희가 이제 커피숍이나 아니면 음식점에 식당에 갔을 때 어른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아니면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도 아니고 정말 영유아 미취학 아동들이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받기도 전에 스마트폰 앞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동요라든지 영상을 틀어줘요. 근데 그것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물론 식당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혼자만 식사하는 곳이 아닌데도 막 시끄럽게 틀어줘 놓고 그래서 그 애는 밥을 첫 숟갈 뜨기도 전에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른들도 TV나 영화를 보실 때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이 제대로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음식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하물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그 영유아 시절에 저는 영상을 먼저 틀어주면서 밥을 먹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음식을 먹다가 돌아다니고 뭐 말썽을 피우고 울거나 땡깡을 쓰고 이럴 때는 엄마가 이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틀어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양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밥 먹을 때 테레비 딴 이렇게 눈앞에 그것도 막 눈에서 한 15cm 이렇게 가깝게 틀어주고서 하시는 거는 정말 무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유모차를 타는데 그 유모차 손잡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나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유아 시절은 사실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어른들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통해 듣는다거나 이렇게 지식을 습득을 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더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영유아 시절에는 시력이 영유아들이
평균 뭐 만 4세 이런 친구들이 0.8, 0.5가 정상적인 시력이래요. 시력이 완성이 돼 있지 않아요. 외모가 많이 자랐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다 큰 게 아닌데 뭐 그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뇌의 발달이라든가 지적 능력도 굉장히 미숙하고 발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자꾸 0.1초 만에 변하는 화면을 쳐다보면서 그게 우리 눈에는 인식하지 못해도 굉장히 빠르게 화면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계속 자극적이고 이렇게 화려한 화면과 음성과 노래를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정말로 공부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거는 뭐 비단 저의 이야기 아니라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빠로서 아이에게 그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그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쵸. 그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안에서 어떤 룰이나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뭐 커피가 맛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주지 않지 않습니까? 너 어른들은 아이들은 커피를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뭐 정말 한시적인 경우에 한 모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데 왜 우리는 스마트폰을 우리 아이에게 무분별하게 아이가 원할 때마다 조금만 울면 때를 쓰며 심지어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한테도 그렇게 막 보여주는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이 습관이 형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줬을 때 아이가 좋아했고 또 이제 또 때를 쓰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그것이 쉽게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아예 보여주지 않는 부모님들도 종종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이제 교육 철학에 의해서 저도 사실은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5숟갈만 먹고 보자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이거 한 개만 보여줄 거야. 아니면 식당에서는 이렇게 크게는 볼 수 없어. 엄마가 화면만 틀어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나름대로 룰을 정하셨으면 좋겠고 뭐 흔한 말로 독박육아라고 하죠. 뭐 어머니들이 사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커리어 어머니였는데 집에서 애랑 하루 종일 씨름하는데 애가 잠시도 나에게 쉴 틈을 안 줘. 근데 스마트폰 틀어주면 그 10분 동안 5분 동안 애가 혼자 노니까 그때 뭐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애가 이걸 틀어주면 조용하구나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습관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아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 원장님이셨는데 한 아이가 상담을 왔대요. 엄마랑 같이. 근데 그 아이가 자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 하더래요. 그래서 저 아이 왜 저러냐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영상 이런 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계속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아닌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네,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그 유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죄송해요. 그 애플의 CEO였던 그분도 그리고 또 유명한 IT계에 많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네, 맞습니다. 그분이요. 저 오늘 스마트폰 많이 봤나 봐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자녀에게는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아예 못 보게 돼 있고 13세인가 14세 이후부터 쓸 수 있게 돼 있다고 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개발하고 그걸로 유명한 세계로 지락펴락하는 유명한 CEO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불필요하고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겠죠. 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 구글 본사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태블릿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게 하지 않고 더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걸 또 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심심하면 두뇌에서 창의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심심한 건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한잔 가지고 놀다가 심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심심하면 좋은 거야. 뭐 애는 별로 달갑게 듣진 않지만 사실은 인간의 뇌가 그 어릴 때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발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던 아이는 책을 읽는 쪽으로 뇌의 시놉스가 발달한대요. 시냅스?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보여주면 그런 특정한 자극, 더 강한 자극을 아이가 찾게 되고, 사실은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뭐 ADHD라든지 주의력 결핍 이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그런 문제도 저는 스마트폰 영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요점은 뭐 어른들도 뭐 그거 보지 말고 스마트폰이 악하다 이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른들은 충분히 보시고 본인이 잘 저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누리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자랐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보고 자라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최소한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가 그런 걸 좀 제재를 하면서 아이가 다른 방향으로 뇌가 열릴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신경을 써서 아이들에게 그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정해서 아이에게 쥐어준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잘못되는 것이 사실 부모님의 책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기했던 주제가, 어떤 분들은 뭐 말도 안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뭐 사실은 뭐 박사도 아니고 저의 말이 100% 옳다가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규칙을 가지고,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영유아 부모님들은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 그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식당에서도 그런 불쾌한 경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아이랑 즐겁게 저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엄마가 그 유명한 뚜루뚜루 노래를 귀가 터져라 틀어놓고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장착을 딱 해놓고 애는 밖으로서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나오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엄마 들으려고, 식당에서는 노래 듣는 거 아니야, 밥을 먹어야지 이랬더니 그 꼬마애가 아니야, 봐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남에게도 사실 민폐지 않습니까? 그냥 말소리 정도도 아니고요. 굉장히 크게 막 100데시벨로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되게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공공장소에서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부모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아이들이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은 좀 부모님들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니 애가 밥을 먹다가 안 먹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한 숟갈 먹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좀 편하게 먹으려고 밥그릇도 안 받은 애한테 그렇게 노래를 크게 눈앞에 한 30cm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한 10cm 가깝게 눈 바로 코앞에다 틀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틀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애들이 더 시끄럽다던가 아니면 막 뛰어논다던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제 실제 겪은 그 사건은 그 아이는 뛰어다닐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아장아장 걷는 정도 아이였어요. 그랬군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다고 해서 보여주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시대에 뒤처질까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특징이 뭡니까? 직관성이고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타블렛 PC나 스마트폰이 그런 터치폰으로 나온 장점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시대에 뒤처지고 뭐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게 되고 절대 아닙니다. 요즘 코딩 교육 유행한다고 해서 태블릿 PC로 자꾸 뭐 어릴 때부터 뭐 시키고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일단 부모가 먼저 손에 책을 쥐어서 책을 읽으시고 자녀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스마트폰은 언제나 어느 때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갖고 노시면 아이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알 수 있어요. 코딩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TV를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바보상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과연 스마트폰을 보고서 저거 오랫동안 사용하면 너희 머리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러면 나도 스마트해진다, 아니면은 트렌드에 맞게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성인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뛰어난 기술의 여러 가지 문명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 기기들이 개발이 될 거고 이미 웨어러블 뭐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V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거를 초이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남겨주었으면 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쾌락에 의해서 재밌잖아요 사실 뭐 영상 보는 거 재미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의 뇌를 갖기 이전에 막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시절에 그것만 접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은 좀 더 베이직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부모가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줬으면 그러면 더 건강한 아이들을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데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또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 있으실까요? 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보여주지 않으면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보여줘야 한다면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뭐 하루에 10분 아니면 밥 먹고 전에는 안 되고 밥 먹고 나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상의하셔서 아니면 어머니께서 주 양육자께서 어느 정도의 룰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단 자기 자신부터 스마트폰을 좀 보지 않는 습관을 하루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아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핸드폰이 씻을 때도 없이 푸시 알림이 뜨고 뭐 스팸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이런 게 신경 안 쓰려도 저는 성격상 그게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소리도 푸시 알림도 아무것도 안 뜨게 해놓고 그 화면도 뒤집어놔요. 그렇게 놨다가 제가 집안일도 하고 애기랑도 시간을 보내고 제가 시간이 났을 때 보고 싶을 때 그걸 들어서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엄마가 먼저 변하면 아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동뿐만이 아니라 진동이 아니라 무음 설정으로 해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예 무음으로 해놓고 제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급한 일은 제가 다시 전화를 걸고 급하지 않은 일은 그냥 보고 맙니다. 네. 뭐 그거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쥐어줘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단순히 이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을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또 그런 무방비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스마트폰을 너무 쉽게 쥐어주는 것이 좀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부씨 이제 마치면서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저 스마트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뭐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도 하고 다 합니다. 뭐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애플사 뭐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분들 뭐 너무 이렇게 저희가 한 말들로 인해서 상처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뭐 기분 나쁘실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영방송도 아니고 안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워낙 이제 주부씨가 말이 약간 세셔서 제가 좀 이렇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팟캐스트 하는 거지 무슨 내가 남의 말 대변하려면 뭐하러 팟캐스트 합니까? 좋은 방송 보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의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